세상에 정말 수많은 게임이 있지만 롤플레잉 게임만큼 진하게 즐기고 또 그만큼 특별한 추억으로 남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돼서 떠나는 모험, 흥미로운 세계관에서 선택을 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며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는 부정할 수 없는 꿀잼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RPG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직 RPG의 참맛에 제대로 빠져보지 못한 사람부터 인생 게임 또 어디 없나 찾고 있는 RPG 처돌이까지 게이머라면 누구나 꼭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감동 지리는 최고의 RPG 탑10 당장 진행해볼게요. 10위는 디스코 엘리시움입니다. 디스코 엘리시움에서 우리는 술이랑 약에 쩔어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기억을 홀라당 잃어버린 형사가 되는데요. 약간 자아분열 증세까지 겪고 있는 처절한 주인공이 음침한 분위기의 항구 마을 모텔에서 깨어나 다짜고짜 웬 살인사건을 조사하게 된다는 설정이고요. 디스코 엘리시움은 특이하게도 전투가 따로 없습니다. 게임은 대화 및 행동 트리와 기술 체크를 통해 전개되며 가상의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에다가 기술 분야별 내 능력치 보너스가 더해져서 그 숫자가 높으면 성공, 낮으면 실패하는 던전 앤 드래곤스의 영향을 받은 CRPG를 할 수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천장 선풍기에서 넥타이를 빼내려다가 게임 시작 몇 분 만에 죽을 수도 있는 게임이죠. 신분증도 잃어버려서 자기 이름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총마저 잃어버린 개막장 형사로서 자기 기억을 되찾으면서 살인사건도 조사하고 그러면서 이 도시의 비밀과 부패를 파헤치게 되는데 그 과정은 누가 어떻게 플레이하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완벽한 논리로 사건을 푸는 셜록 같은 추리광을 만들 수도 있고 콜롬보처럼 매혹적인 말솜씨를 뽐내는 형사나 아니면 모든 힘으로 밀어붙이는 무대포 경찰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스타일을 택하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특유의 다크 코미디와 충격적인 반전이 이어지면서 성공과 실패를 떠나 그 모든 선택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사소해 보였던 일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나는 텍스트 합방 많은 게임 딱 질색이다 하는 사람만 아니라면 선택과 결과라는 역할놀이 게임 본연의 재미 그리고 몽환적이고 흡입력 높은 스토리텔링에 흠뻑 빠지게 되는 디스코 엘리시움입니다. 9위 메타포 리판타지오입니다. 이 게임을 논할 때 페르소나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굳이 페르소나부터 먼저 하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하면 그 뽕맛을 다 알게 돼 있으니까요. 페르소나 시리즈의 핵심 크리에이터 3인방이 뭉쳐서 페르소나를 넘어설 기세로 만든 게임이고요. 페르소나랑은 완전히 다른 왕도 판타지물인데 인종차별과 권력투쟁, 민주주의 같은 성숙한 주제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이 세계관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흉측한 괴물들을 인간이라고 부른다는 독특한 설정이거든요. 더 게임 어워드에서 각본상, 미술상, 그리고 최고의 RPG 부문까지 3관왕에 오르고 2025년 일본 게임 대상까지 거머쥘 만큼 구성이 탄탄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입니다. 전투는 적의 약점을 알아내고 상성을 공략하는 아틀러스 게임 특유의 짜임새 있는 턴제 전투로 개성 있는 캐릭터들과 핵의 망측한 몬스터들, 간지가 철철 흘러넘치는 액션 연출이랑 UI 하나하나 끝내주는 시각적 완성도로 눈을 즐겁게 하고요. 여기에 가슴이 웅장해지는 BGM으로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실시간 액션 요소를 본격 탑재하면서 약한 적은 타이밍 맞춰 회피한 다음 몇 대 때리면 정리가 되고 좀 센 캐들 나올 때만 선빵 한 대 먹이거나 내가 한 대 맞으면 턴제 전투로 넘어가는 식으로 지나친 반복을 줄이고 게임의 진행 속도를 끌어올렸고요. 또 전투 중에 전열과 후열로 배치를 바꿀 수 있고 아키타이프라고 하는 일종의 자유로운 전직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적을 공략할 수 있을까 계속 짱구 굴리면서 수싸움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역대급 JRPG 명작 메타포 리판타지오입니다. 8위는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위쳐 시리즈의 개발사가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한 사이버펑크 세계관의 트리플 A 게임을 만든다고 할 때 전세계 모든 게이머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지만 출시 당시 버그 투성이의 심각한 최적화 이슈로 인해 게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환불 사태를 낳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사이버펑크 2077은 수차례의 업데이트와 DLC를 통해 우리가 출시 전에 기대했던 폼을 제대로 갖춘 완전체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든 캐릭터 V의 몸으로 개성 넘치는 미래 사이버펑크 세계관, 디스토피아 분위기 물씬 풍기는 도시 나이트시티에서 사이버 바이오 칩에 얽힌 음모를 파헤치며 플레이어 저마다 자유롭게 생존 싸움을 벌이는 이야기인데 처음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받은 의뢰가 점차 큰 사건으로 번지면서 우리 키아누 리브스 성님이 연기한 조니 실버핸드 같은 악명 높은 거물들을 만나게 되고 친하게 지낼 세력과 적대할 세력,
그리고 원한다면 연애할 상대까지 만들 수 있는 스토리 분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어지고요. 현대 트리플 A 게임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짜임새 있는 퀘스트 라인을 특징으로 하며 사이버펑크 세계관 특유의 해킹 능력을 필두로 여러가지 색다른 스킬과 업그레이드 요소 덕분에 캐릭터 육성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재미를 주는 몰입도 높은 1인칭 오픈월드 RPG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7위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입니다. 게임 역사상 가장 중요한 RPG를 꼽으라고 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그 작품 파이널 판타지 7의 리메이크 제2부입니다. 이 리메이크는 게임 제목처럼 환상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현대 게임판의 무슨 트렌드처럼 여지껏 정말 수많은 리메이크 게임이 나왔지만 여기에 비빌만한 건 하나도 못 봤고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작의 틀과 향취를 잘 살리면서도 완벽하게 현대화된 그래픽과 게임 메커니즘으로 원작 팬부터 입문자까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고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전작인 7 리메이크도 그랬지만 2부인 리버스는 클라우드 일행이 미드가르 바깥 세계로 발을 내디디면서 거대한 오픈월드가 활짝 열리는데요. 근데 게임을 해보면 정작 이 오픈월드 스케일보다 그 안을 빼곡히 메우는 사이드 컨텐츠에 감동 시게 오는 게임이거든요. 배틀 시뮬레이터를 비롯해서 채들리의 월드 리포트, 퀸스 블러드 카드 게임, 오글리 잡기, 피아노 연주, 레드 13 축구, 초코보 레이스 등등 놀거리가 끝도 없는데 그러다가 메인 전투로 돌아오면 시너지 스킬, 시너지 어빌리티를 필두로 전작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ATB 전투가 펼쳐지는데 파이널 판타지 특유의 화려한 마법과 기술들이 속도감 넘치는 실시간 액션으로 시원스럽게 구현되면서 눈도 즐겁고 아주 끝내주는 손맛을 선사합니다. 또 주인공 한 캐릭터만 조종하는 일반적인 액션 RPG들이랑 다르게 파티원 전체를 주무를 수 있다는 점도 킥인데요. 손에 익을수록 멀뚱멀뚱 놀리는 동료 없이 적들을 더 능수능란하게 공략할 수 있어서 마스터해가는 재미, 보람이 상당한 전투, 한 명 한 명 찐하게 정들지 않고는 못 빼기는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만들어가는 울림있는 드라마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입니다. 6위는 킹덤 컴 딜리버런스 2입니다. 중세 시뮬레이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유럽 중세 기사가 돼서 살아가는 느낌을 기가 막히게 구현한 킹덤 컴 딜리버런스의 후속작이고요. 개인적으로 서구 RPG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할 만큼 커다란 충격과 감동을 받은 작품인데 그 작품성에 비해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기회가 될 때마다 추천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장장이의 아들로 길러졌지만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기사 헨리가 되어 이 다사다난한 중세 체코, 격동의 역사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내가 막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며 퀘스트를 깨고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업보가 돼서 다음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스토리 분기가 진짜 미칠 듯한 짜임새로 구성돼서 진짜 살아있는 세계로 착각이 될 지경이고요. 근데 또 그런 업보가 무겁게 다가오는 게임이 아니라 어딘가 나사 하나씩 빠져있는 캐릭터들이 이상한 짓을 한 번씩 하면서 예측 못할 방향으로 그러면서도 어느 쪽으로든 참 재밌게 흘러가거든요. 하는 일마다 묘하게 꼬이면서 제대로 풀리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게 또 골 때리게 웃기면서 겁나 현실적이고 그렇게 순간순간 변하는 상황에 따라 즉흥적인 선택을 하면 처음엔 사소하게 느껴졌던 선택들이 점점 크게 번지면서 나중엔 나비 효과처럼 이 세계관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니까 소용돌이 치는 중세시대 한가운데서 평범한 개인이 직접 그 역사의 판도를 바꿔나가는 아주 특별한 기분을 원없이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1인칭 시점에 거부감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게임은 전작에서 좀 투박했던 부분들을 아주 매끄럽게 다듬으면서 조작감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고 그러면서 1인칭 게임만의 생생한 몰입감이 살아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서사적 디테일에 미친 조합으로 알맹이 빠진 요즘 트리플 A 게임들한테 참교육시켜주는 역대급 오픈월드 RPG 킹덤 컴 딜리버런스 2입니다. 5위 클레르 옵스큐르 33원정대입니다. 프랑스 개발사의 게임으로서 아름다운 베레포크 양식 미술에 옛날 턴제 전투 시절 파이널 판타지의 영감을 크게 받고 여러가지 JRPG 메커니즘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여지껏 없었던 신선한 감동을 전해주는 갓게임이고요. 잔혹한 신과 같은 존재인 페인트리스가 매년 바다 저편으로 보이는 거석에 숫자를 써서 그 나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시킨다는 잔혹한 세계의 운명에 맞서 우리는 그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려고 조직된 원정대의 33번째 출항을 함께하며 소중한 사람들을 더 이상 잃기 전에 페인트리스를 처치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자고로 RPG만큼 스토리가 중요한 장르가 또 없을 텐데 이 게임 스토리는 아주 절절하게 가슴을 후벼 팝니다. 입체적인 인물들 사이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변하면서 그 감정선까지 아주 섬세하게 파고드는 흡입력 높은 각본이라 서사적으로도 서정적으로도 찐하게 이입이 되고
여기에 음악이 또 버릴 타선 없이 아주 그냥 심금을 울리거든요. RPG의 완성은 음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분위기에 취하는 명작입니다. 끝으로 이 게임 전투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이전 같으면 턴제 전투의 손맛이 좋다고 말하면 모질의 취급을 받았겠지만 이제 얘기가 달라졌다는 거. 이 게임 전투 손맛이 아주 그냥 끝내주거든요. 실시간 액션 게임처럼 타이밍 맞게 회피하고 패링하는 요소를 기가 막힌 완성도로 탑재해놔서 엔간한 액션 게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텐션이 높고요. 파티원마다 독특한 장비와 스킬을 통해 다양한 연계, 전투 방식을 실험해보고 성장하는 재미까지 다 챙긴 꽉 찬 육각형 JRPG 클레르 옵스큐르 33원정대입니다. 4위는 엘든링입니다. 소울라이크를 창시한 프롬 소프트웨어의 미야자키 히데타카가 왕좌의 게임 원작자 조지 R.R. 마틴과 함께 빚어낸 전무후무한 스케일의 판타지 액션 RPG 끝판왕으로 2010년대 다크소울 시리즈로 다져진 소울라이크 공식, 손에 땀을 쥐는 매운맛 전투에다가 미칠 듯한 짜임새의 레벨 디자인을 거대한 오픈월드로 확장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보란듯이 성공시킨 후덜덜한 작품이죠. 끝도 없이 펼쳐진 이 오픈월드가 방방곡곡 신비로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 장엄한 세계관의 숨은 비밀을 파헤치는 모험이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롭기 이를 데 없고요. 말 타고 돌아다니는 느낌도 너무 훌륭하고 맵상에서의 빠른 이동도 아주 편리해서 어디를 가든 쾌적한 탐험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수십 수백 가지의 무기, 장비를 실험하고 조합해서 나만의 빌드를 만들어가는 RPG 요소도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해서 토끼굴에 들어간 앨리스 마냥 한번 켰다 하면 멈출 수가 없는 중독성을 자랑하는데요. 아무래도 소울라이크다 보니 분위기가 좀 무겁고 전투면에서도 진입장벽이 높은 편인 건 맞지만 엘든링에서는 막히면 그냥 그 장소에서 나와서 다른 곳을 탐험하고 강해져서 돌아오면 된다는 점, 모진 시련을 하나하나 힘겹게 넘어설 때의 전율과 끝내 엘데이 왕에 올라서는 그 감동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지경이고요.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서 다회차 달리는 재미도 아주 쏠쏠한 엘든링입니다. 3위 더 위쳐3 와일드 헌트입니다. 2015년 처음 나온 위쳐3는 이 순위 영상에서 가장 오래된 게임이지만 가면무도회, 피해 남자 퀘스트, 시리와 게롤트의 재회, 그리고 케어모엔에서 술 먹고 꽐라드는 퀘스트 등등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장면들이 있다는 게 이 역대급 RPG의 위상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사실은 이 게임을 플레이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사뭇 다른 순간들을 떠올리며 추억할 거라는 점이죠. 게롤트, 시리, 예니퍼, 트리스, 매력 넘치는 주인공들은 물론이고 조연 한 명 한 명, 입체적인 인물들이 그려내는 묵직하고 강렬한 판타지 대작으로 10년이 넘은 작품이지만 여전히 게임 스토리텔링, 특히 꿀잼 사이드 퀘스트의 모범 사례로 회자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할 일과 볼거리가 있는 광활한 오픈월드, 여기서 저마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 캐릭터들을 만나고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하며 그에 따라 파생되는 다채로운 스토리 분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마성의 게임이니까요. 자신을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타용병, 위쳐가 돼서 위험한 몬스터를 처치하기도 하고 적대적인 인간이나 마법사를 상대하기도 하고 어딘가에 숨겨진 희귀한 장비를 찾기도 하면서 내 방식대로 사건을 헤쳐나가는 모험의 재미가 끝도 없고 여기에 무려 한국어 음성 더빙까지 지원되면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명작으로 길이 남을 위쳐3입니다. 2위는 페르소나5 더 로얄입니다. 페르소나5는 나도 몰랐던 내 안의 십덕세포를 깨워서 일본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되는 환상을 200% 충족시켜주는 간지폭발 완소 JRPG입니다. 주인공들도 멋지고 도쿄 배경도 멋지고 전투 연출도 멋진데 아무리 그래도 화면 UI까지 멋져버리면 반칙 아닌가? 페르소나 시리즈가 늘 이런 컨셉이긴 했지만 페르소나5는 그 공식을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키면서 하다보면 한 번씩 감개무량한 기분이 올라올 지경이고요. 평범한 고등학생들이 밤마다 마음의 궤도단으로 변신해서 범죄자들의 마음속에 잠입한다는 약간 인셉션 돋는 스토리 설정인데 성폭행 선생 카모시다를 첫바따로 해서 임팩트 큰 빌런들한테 정의 구현을 해나가게 됩니다. 한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상징하는 마음속 요새 헬리스의 철통 같은 방어를 수많은 페르소나 군단으로 뚫고 마지막에는 그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욕망의 결정체인 보물을 털고 정신을 개조시키죠. 처음엔 이렇게 주변 친구들을 구해주는 걸로 시작해서 점차 부패한 사회를 개혁해나가는 흐름이고요. 한편 낮에는 평범한 고등학생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수많은 유혹이 가득한 도쿄에서 소중한 자유시간을 어떻게 쓸지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할지 다음 시험을 위해 공부할지 내가 한 활동에 따라 돈이나 특정 능력치가 올라가고 아니면 친구를 만나 유대를 더 깊게 쌓을 수 있는데 동료와의 유대 레벨이 높아질수록 동료의 스킬 또는 연기의 스킬이 잠금 해제되거나
특정 버프를 받는 등 특별한 보너스와 함께 도파민도 팡팡 터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친구들이랑 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특히 여자 캐릭터들과의 달달한 연애 전선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면서 이벤트 보는 재미가 너무 깨알 같고요. 결정적으로 게임 분위기랑 아주 그냥 찰떡같이 어우러지는 애시드 재즈 음악이 쫙 깔리면서 분위기를 잡아주니까 100시간 훌쩍 넘는 플레이 타임이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꿀잼 페르소나5 더 로열입니다. 1위 발더스 게이트 3입니다. 이 게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유, 스켈이랑 짜임새가 이 세상 게임이 아니다 수준이거든요. 고블린 발가락을 핥으면서 목숨을 구걸할 수도 있고 드루이드 마을 전체를 학살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긴 한데, 맨 처음 성별, 외모, 종족과 직업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캐릭터 생성부터 해서 캐릭터마다 배울 방대한 양의 기술과 마법, 장착할 무기, 입을 옷, 장비가 쏟아지고요.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선택지가 1번, 2번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1, 2, 3, 4, 5까지 있어서 내 MBTI가 뭐든 간에 선행이든 악행이든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을 찾고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머릿속에 들어간 혐오스러운 올챙이를 꺼내는 방법을 찾는 절박한 퀘스트로 시작해서 점차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에 대항하는 일대 전쟁으로 일이 커지는데, 그 과정에서 누구랑 싸우고 누구랑 진한 사랑을 나눌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챙기는 미친 디테일에 입이 떡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모든 운명이 주사위 숫자에 의해 결정되는 던전 앤 드래곤즈 방식 전개라서 주사위 숫자가 낮게 나오면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끔찍한 결과나 아주 웃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기네스북 기록을 갈아치운 사상 최대 분량의 각본에 호불호 거의 안 타는 아름다운 그래픽, 그리고 캐릭터 성우들은 물론 나레이터까지 훌륭한 연기로 더 바랄 나위 없이 환상적인 세계관을 완성시켰습니다. 또 전투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개발사 라리안 스튜디오가 그동안 디비니티 시리즈를 만들며 쌓은 내공의 정수를 담은 짜임새 미친 전술 턴제 전투라서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SRPG랑은 비교가 안 되는 깊이와 자유도가 특징인 치밀한 전략 전술 싸움을 벌일 수 있거든요. 직업에 따라 무수히 많은 신박한 기술과 마법이 쏟아지는데, 파티 구성에 따라 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넘쳐나고, 심지어 주변 지형과 여러가지 도구 하나하나 전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되니까 창의적으로 적들을 공략하는 재미가 역대급인 전투. 일반적인 게임에서 흔히 보는 선악구도의 틀을 완전히 깨고 원한다면 언제든 죽일 수 있는 대부분의 캐릭터, 살벌한 괴물들과 거대한 드래곤, 알 수 없는 음모가 도사리는 신비로운 판타지 세계에서 내 상상력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반지의 제왕 안 부러운 한편의 판타지 대서사시를 내가 직접 써내려가는 느낌을 주는 경이로운 게임, RPG의 정의를 다시 쓴 세기의 명작 발더스 게이트 3입니다. 여기까지 최고의 롤플레잉 게임 탑10 픽해봤습니다. 긴 RPG의 역사를 돌아보면 셀 수 없이 많은 명작이 있었고, 그만큼 역대 최고의 RPG를 따지려고 들면 시대적 기준까지 고려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2025년 현 시점 기준으로 RPG만의 진한 재미와 감동을 가장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작품으로 엄선했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이 가장 진하게 즐기신 게임, 그리고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또 다른 인생 RPG가 있다면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한 방씩 꼭 부탁드려요. 통차! 我が輩とこの美少女怪盗がもらうからだ。美少女怪盗と申します。自分で言っちゃったよ。スコアさ、仲間が増えたんじゃね？こいつは意外と使えるかもだぜ。お前みたいな煩悩丸出しの